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공감 토크쇼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네, 탈북민들의 고민 함께 나누고 해결책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귀 기울여 주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오늘 역시 통일버스에는 이지희 씨, 표윤봉 씨 함께 탔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 목사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변함없이 마효화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이미 유쾌합니다. 이호선 교수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계시네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저희 마음 활짝 열고 오늘은 어떤 분의 고민을 만나게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또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민 신청자입니다. 환영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함경남도 북청에서 온 31살 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멋쟁이죠. 네. 대한민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0살에 탈북해서 중국에 3년 살다가 그러다가 한국에 온 지 7년 차. 한국에서 7년이라는 시간, 꽤 긴 시간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슨 일을 하시면서? 처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대학교 가는 것보다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동안 사업을 했고요. 처음에 아로니아를 수입하다가 그 유명한 아로니아. 네. 예. 그게 항산화 네, 효과가 맞습니다. 매우 높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지금은 국내 아로니아만 유통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걸 하면서 다른 사업들을 지금 이제 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어떤 내용을 들어도 될까요? 예, 그러면 강원도에서 해당화 농사를 짓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 4,000평 정도의 1만 주 정도를 심어놔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있는데 웹사이트 개발하는 일을 이제 능력자인데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무는 잘하고 있고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 웹 개발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 다양하고요. 네. 그냥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해당화 만그루가 지금 자라고 있고, 뭐 꿈이 많은 네. 그런 아주 재미있는 청년이에요. 저는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원래 본인한테 좀 사업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타고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혼자서 살았는데 제가 알아서 다 이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주도적으로 살았는데 그런 삶의 방식이 장마당에서 주로 살아갔어요. 이제 꽃제비를 치면서.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고 또 그렇게 하다가 꽃제비 생활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생존을 위해서 진짜 어렵게 자본주의를 체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꽃제비로 장마당에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일찍 꽃제비가 된 까닭 아주 일찍 또 어머니를 여의셨다면서요? 네, 그 맞습니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10살 때였어요. 엄마랑 같이 친척집에 갔다가 엄마랑 헤어졌습니다. 엄마하고 헤어졌다. 그럼 어머니하고 헤어지기 전엔 아버지는 아버님은 제가 3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군요. 네, 기억에 그래서. 없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은 그렇게 헤어졌고 그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그럼 10살부터 꽃제비를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당장. 엄마를 찾아 이제 다녔어요. 근데 막 울고 그러다가 배고프니까 이제 떨어진 거 주워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배고프고 그래서 빌었어요. 근데 비는 것도 빌어 먹어도 저 같은 애들은 이제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또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좀 주세요 해서 얻어먹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진짜 훔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가 꽃제비를
그만두셨다면서요? 네. 예, 근데 거기에 어떤 결정적인 또 일이 있었다고요? 예,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장마당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좋아했던 그 소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제가 소매치기 하는 걸 봤어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아, 보고 있구나. 근데 그때 굉장히 부끄럽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한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당하게 돈을 벌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촌에 가면 그 이제 과일을 판매하는데 이게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2원을 주면 그때 살구 15알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한 7알에서 8알 정도 넣어서 실구물이거든요. 그걸 넣어서 1원에 팔았어요? 아니 5원에 팔았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아유, 난 친구네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5배가 아니라 10배쯤 된 거 10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차칸에 그렇게 이제 배낭에 넣고 네. 팔로 올라갔는데 아. 사람들한테 사람 말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그냥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복도로 지나갔어요.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 과일 향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꼬매야 너 그거 파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네 하고 이렇게 꺼내주고 돈 받고 그렇게 장사를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장마당에서는 벗어났고 꽃제비 활동은 접었고 네. 그러다가 어떻게 중국 쪽하고 예, 이게 닿았어요? 이제 과일 장사를 하면서 돈이 좀 모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타이어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북한에는 계좌 이체하고 그런 서비스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돈을 나릅니다. 아는 형님이 그런 일을 했는데 돈 액수가 좀 많았어요. 그때 돈 갖고 날았습니다. 그 형이. 그래서 둘이 짜고 했던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닥에서 아예 매장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머리 돌렸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아 돈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페이스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런 상처와 그런 사회적인 환멸이 느껴져서 중국 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그래서 한미천 보려고 중국에 갔습니다. 그 북송될 뻔했다면서요? 그런 가운데서도. 네,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새벽에 개가 짖어서 이제 밖을 내다보니까 경찰차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고 문 앞에 가는데 경찰이 문 앞에 이미 와 있었어요. 그래서 잡혀가서 제가 외우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가짜 주소와 이름, 생년월 그런 거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잡힐 걸 대비를 해서.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2시간 취조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꾀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우리 강민 씨는. 예. 그러다가 어쨌든 한국에 오시게 된 거죠. 네. 예.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한국에는? 광저우에 가서 호텔 웨이터를 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하게 하셨네요. 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웨이터를 하다가 일 끝나고 PC방에 갔어요. PC방에 가서 웹 포털 중에 해외 유명한 사이트라는 버튼이 있어서 중국어로 클릭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포털 사이트에 우리 글이 딱 보여지고 그게 한국의 한 포털이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 기억 니은이 보이고 막 그게 굉장한 모국어에 대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또 느꼈겠네요. 예. 네. 그러다가 포털 사이트에 이제 탈북자라고 쳤어요. 네. 쳤는데 탈북자 관련 기사가 있고 그 기사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제 네. 글을 달고 밑에다가 소름 메일 주소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 주소를 복사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메일을 썼는데 그렇게 메일을 3번 주고받고 제일 마지막에 번호 교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브로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오라 해서 이제 2010년에 그렇게 들어올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그 들어왔어요. 포토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분이 네네네. 브로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직진하신 거네요, 한국으로.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국에 오셨고,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녹화장에도 딱 오신 거잖아요. 방송국에도. 예. 7년 동안 한국 생활 하시면서, 예, 한국 어때요?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7년 동안 살면서 이제 이 사회에 대한 좀 이제 보는 눈도 나름 생겨서 힘든 만큼 좋기도 합니다. 야. 또. 근데 보기에는 적응도 꽤 잘하셨고 그리고 정말 탄탄하게 사업 구상도 하시고 실천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슨 고민이 있지 저분한테? 예.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네. 주위에 많은 분들이 네. 이야기를 공감을 못한다. 왜 너 말만 너 말이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공감을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아, 제가 진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나 나도 모르는 문제. 그래서 이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뭐 쉽게 얘기하면 말씀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스스로는 말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랑 교감, 예. 공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저랑 대화하는 사람들이 왜 너 말만 너 말이라고 하니 뭐 약간 이런 이야기 듣고. 그러면 저희가 강민 씨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알아야지 또 해결책도 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같이 일상을 따라가 보죠. 싫어. 거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진짜로요? 아침부터 셀카 찍으시는 줄 알았어요. 예. 꽤가 있으셔. 야 정말. 꽤가 있으시다니까. 네. 밖에 거울이 없어요, 저기. 꾀복 꾀복. 네. 혼자 살아요? 아니요, 그 아는 형님이랑 같이 형 집에 같이 살고. 어. 온수행 열차가 들어오겠습니다. 안전문은 열립니다. 승객이 다 내주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페이스북 활동을 지하철에서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도착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뭐 여느 젊은이처럼 새벽부터 진짜 빈틈없이 시간을 쓰시네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인데요? 진짜. 예, 인사는. 오 이거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예. 몇 년 전부터 저 인사를 하셨는데. 아 사랑합니다. 이 온라인 쪽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그리고 글로벌 확장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사장님들 한 2분 정도를 쇼핑몰을 만들어 드렸어요. 다른 업체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행했죠. 그렇게 해서 그냥 용돈벌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개발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됐죠. 회의하자, 형제. 회의하자. 형제, 지금 통일콜에 뜬조업 쇼핑몰 제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금요일까지 해야 돼, 그거. 그럼 좀 이따 점심 먹고 와가지고 그거 빨리 끝내놓고 다시 코딩하면 되죠. 오케이, 그거 먼저 하고 코딩하는 거로. 그러면 유성이랑 나는 홍보할 때 영업 전략을 좀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동영상이나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페이스북에도 좀 노출시켜주고 홍보를 해야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있어? 응? 없어요. 오케이. 너는? 그래. 오늘도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인데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잘 보이고 그런 반응형 사이트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이런 영업 전화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잘 힘들어요. 받아주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로 끊어버리고요. 그렇죠. 이게 말투가 또 북한 억양이 나오게 되면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 괜히 오해받으시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응형 쇼핑몰 솔루션 업체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솔루션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고요. 호텔, 펜션, 예약 사이트들 있잖아. 그쪽을 집중 타겟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 사장님, 갈까요? 예, 가자. 갑시다. 여기는 어디죠? 수요일마다 예배 같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근처에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이시군요. 네. 앉아서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를 사무실 빌려준 그 대표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도 하고 그 주위 사람들 알아가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가게 됐습니다. 찬양하고 저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눠지셔서 나눔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나눠볼까 이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저요? 저는 요즘 금요일 날에 여자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따끈따끈하구나. 이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금요일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 막 이러면서 전화하고 있는데 형 기다리시는 거고. 기다리시는 게 없지 왜? 뭐 내가 월급날을 기다렸다가 뭘 꼭 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선홍이는 모르겠는데 분주함을 잘 내려놓고 내가 왜 본인 얘기할 때 그 표정이 정리를 완전 갑자기 졸려하면서. 또 이게 뭐 사탄이든 안 좋은 나쁜 영적인 것들은 분주함을 마음에 심어놓고 마음에 있는 조급한 마음. 자꾸 우선순위를 다른 거에 두게 저도 이제 들어주는 게 약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강하다는 걸 최근에 많이 느꼈어요. 저는 진짜 신나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옆에 형님이나 친구가
또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저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과 다르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저랑 가까운 사람이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듣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오늘 느낀 점이나 소감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강민정 선생님 나오셔서 소감 같은 거 나눠주실 수 있으면. 의자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게 손이 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이라고 합니다. 그 심센터에는 기재호 차장님을 따라서 왔다가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나눔을 했는데 어쨌든 부활절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활절이 되면 제가 굉장히 천국 부활절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천국 가서 그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이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고 마음은 알겠어요.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저희는 잠언 말씀처럼 그 마음을 지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 굳건함을 좀 갖고 싶다는 것을 깊이 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무리 잘 지으셨어요.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그거에 필요한 이제 타당성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원 이야기에 돌아오기가 좀 힘들어서 잠깐 그러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대체 뭐 말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좀 이야기가 막 삼천포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그냥 자료실 했으면 고마워. 안녕하세요, 형님. 왜 갑자기? 아픈 건 괜찮아요? 약 먹어. 약 드셨어요? 병원 갔고. 아니 뭐. 근데 나 너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있다. 왜 이렇게 솔직히 지금 이 악마 저거 보이지? 저거 보이지? 왜요 저게? 그 요즘 청년들, 젊은 애들 양말 한 그대로 한 달 사는 친구 어디 있냐? 정말요? 그날 빨아서 다음 날. 그러니까 오자마자 빨아야 되는 거구나. 지금 사 몇 년째 되고 있지? 예, 15살부터니까 16년. 15살부터 했으면 지금 어디 고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빚에 허덕이면 그럼 뭐냐? 빚도 능력이라는 말 못 들었어요? 그러면 닌 왜 계속 빚 지고 계속 빚만 늘어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늘어 안 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이제부터. 며칠 전에 저보고 역사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건 뭐예요, 그럼? 역사하고 비즈니스 같다고 생각 안 했니 지금? 역사 속에 삶의 지혜를 얻어가 좀 풍요롭게 살란 얘기지. 마찬가지예요. 과거 역사 속의 장마당에서 저는 지혜를 얻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 속에서는 과거에는 자본주의가 있었어? 우리 역사 속에 자본주의가 있었어? 저는 태초부터 자본주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있니? 저 책 안 봅니다. 안 봐? 네, 1년에 한 번 몇 권? 책은 2년 동안 그렇지만 저는 매일 책을 봅니다. 성경책을 봅니다. 답답하다. 내가 지금 성경책 보는 거 물어봤니? 그러면 일반 상식적인 책을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니 자체가 니는 네 생각과 네 모든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항상 그 무언가를 갖다 니한테다 합리화를 시켜. 결코 그렇게 내가 지금 근거 없는 합리화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너한테다 네가 지금 성경책을 봤니? 그 성경책 공부하고 니를 물어본 거 아니잖아. 자, 책이 상식이라고 하셨는데 상식 중에 상식이 성경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이잖아요, 이게 책. 얘기를 하다 보면 돌고 돌아 원희씨 또 오네. 답답하게 그러는 거야. 자기 분명 틀렸어.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틀렸다는 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 것들 참 좀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대학생이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학교 쉬다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전과를 한 거거든요. 사회복지학과로. 전과를. 네, 그래가지고 원래 있었던 친구들이 아니라 좀 다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니까 힘든 약간 그런 거. 그러면 아까 과를 사회복지를 원래 했다고 그랬지. 그럼 그 전엔 뭐 했어? 유아 교육이라고 애기들 가르치는 거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노인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만나서 차라리 내가 좀 봉사하는 그런 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회복지가 네. 아까 그 애들 교육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 아니 유아 교육이 애들 그 가르치는 거고 지금 거는 사회복지. 사회복지고 그 전과는 뭐였어? 유아 보육. 유아 보육과라는 게 있어. 네. 대화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아시는 아이돌은 뭐가 있으세요? 최근에 트와이스. 트와이스. 네, 그 샤샤사.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AOA. AOA, 네. 네. 블랙핑크. 옷 많이 하시는데요? 예. 노래 혹시?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 맞아요. 예. 트와이스? 예,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린애들도 막 다 따라하고. 최근 패션, 옷 이런 거는 관심 있으세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관심 네. 많으시구나. 뭐 제가 굳이 사입는 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이돌이나 걸그룹들을 이제 보는 일도 패션도 그렇고 그 아이돌도 그렇고 시장 조사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약간 네.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네. 오늘 입으신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은 일단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물우물하면서 말도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확실하게 뭔가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고치고 싶은데 좀
그런 고쳐줄 수 있는 멘토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애쓰셨네요. 박수. 저는 제일 궁금해요.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지금 본 거잖아요.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들. 보니까 어때요? 생각했던 것과. 충격입니다, 진짜로. 제가 저렇게 뭔가 애매모호한 이야기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막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조원분들이랑 아까 수요기도회 가셨다가 말씀 나누실 때 본인 얘기 정말 신나게 하셔놓고 다른 형님들 얘기하니까 표정이 집중이 안 되시는 건가 아니면 그게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게 힘드신 거예요? 연결이 되면은 그나마 집중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이제 그러니까 저도 삼천포로 저기 사이드로 빠질 때 있지만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되면 좀 이렇게 들어줄 여유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문제가 뭔지는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서 알게 되신 거죠. 네, 조금은. 예. 네. 뭐 옛말에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예. 퀴즈 근데 뭐, 대회인가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아는 사람끼리 이제 왜 싸워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오늘 잘 탑승하신 게 이제 그 문제를 오늘 정말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잘 알고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눈이 반짝이고 말이 잘 나오는데 관심이 없을 때는 조금 멍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은 뭐 저희들도 가끔 하는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에 혹시 지금 제 얘기에 관심 없네요? 없어? 아니, 누가 뭔가 자신의 잘못된 걸 지적하거나 그러면 많이 불쾌하죠. 지금은 덜 불쾌하는 게 저렇고요. 옛날에는 누군가 뭐라고 저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면 말을 못할 정도로 이게 막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아까 그렇게 들어눕던데 그게 좋아진 거란 말이죠? 귀엽게 들어놓으시던데요. 예. 아니, 사실은 뭐 말 속에서 또 길을 잃어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번 그러고 나면 좀 자신감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런데 그래도 본인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조언을 듣고 싶다 이렇게 나오셨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그 소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가장 큰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언어적인 단어적인 측면에서 외래어들 많이 사용하는 것들도 있지만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가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많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고 소통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말하는 거가 있더라면 하나는 듣는 거가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질 때 이게 진정한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입은 하나 만들어주시고 귀는 두 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잘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듣는 것을 더 잘할 때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그래서 강민 씨는 참 좋은 시간을 가질 것 같고 이번 이 통일버스가 아마 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집에서 아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제 아내는 입도 두 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근데 같이 지내시는 분이 지금 형님이시잖아요. 그 아까 그 동영상을 보니까 형님하고 팍 부딪히는 그 장면을 저희가 봤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네, 자주 거의 매일 저녁 새벽 한 3시까지 잠을 안 재워요? 예. 그래도 같이 사는 거 보면 참 그게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쭉 이어서 며칠 동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빠지면 그다음에 누워서 이제 거의 논쟁 막 이런 거 서로 천장 바라보면서도 계속 문제가. 농객들의 동거 같아요. 그럼 주로 어떤 분야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딱 있어요? 어때요? 네, 뭐 특히 제일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이 배움에 관한 부분. 저는 책을 굳이 안 보고 학교를 안 가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님은 그래도 학교를 가고 책을 봐야지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또 이래요. 책이라는 거는 현실에 있는 거를 정리해서 탁 이렇게 책 위에다 놓은 건데 현실에서 그걸 정리하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책을 굳이 볼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책은 굉장히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요소로 제가 책을 좀 지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책은 판매하기 위해서 현실과 다른 글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17살 때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울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랑에 또 굉장히 매료도 되고 했는데 북한에 나오는 이제 거의 모든 책은 당을 찬양하고 이게 현실 삶과 이제 맞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든 생각, 아, 책이라는 게 현실과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네. 아니 저희가 사실은 뭐 책에 대한 가치관을 지금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봤는데 명확하게 자신의 그 주관이 있네요. 이유가 있고. 어떠셨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좋은 점을 참 많이 발견했어요. 첫 번째, 고집이 아주 세고요. 좋아요. 네, 그런데 이 고집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형적으로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모든 세계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선택하고 나 혼자 결정해서 나 혼자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참이었던 거죠. 그리고 상당 부분 성공적이었고 그런데 이 고집이 너무 어린 나이에 생긴 게 아닌가. 보통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이제 한 60 정도 되신 분이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봤더니 내 말이 맞더라.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어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그 논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 지금 아직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영감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자기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잘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표 중심으로만 살아가지고 목표 이외의 것은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렇다 보니 다른 이야기는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 얘기하니까 고개가 막 끄덕끄덕거리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가 더 빛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우물에서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자기 우물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바로 이제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꽃제비 시절은 추억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굉장히 큰 아픔이고 큰 고통이고 되게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 꽃제비 시절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는 버려지고 엄마랑 헤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슬픔을 이제 그냥 그 상황대로 살아가려면 맨날 울면서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사회 속에서 거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수로 살다가 탈북자지만 열심히 해서 살아보자. 이런 소수라는 개념에서 더 많은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저의 목소리가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저는 그냥 소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공격적으로 막 되고 어떤 꽃제비 시절에 그런 것과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의 강민 씨를 만들었듯이 또 앞으로 강민 씨가 마음을 열고 또 많은 것을 겪으면서 또 다른 어떤 단단한 강민 씨가 또 나올 거예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이 철갑을 두른 것 같은 이 모습 속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응원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비즈니스 그리고 비즈니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화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제 스스로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고요. 원래 전혀 잘 못했어요. 누가 물어보면 겨우 대답하는 정도 그랬는데 좀 뭔가 대화가 없이 조용하면 어떤 대화거리를 던져주면 이게 대화가 활성화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면 또 힘들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의기소침해지고 막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쉽진 않았어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